네, 그런데 앞서 예제에서 그 노에스 함수로 적합한 그 추세선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데이터를 조금 변형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터라는 함수로 그 노이즈를 줘서 이 원래 페어런트 함수가 이제 데이터가 겹치는 게 많았죠. 그룹핑 된 게. 근데 이제 그룹핑이 되지 않도록 이 팩터라는 거는 이제 얼마나 더 흩어지게 할 거냐, 노이즈를 많이 줄 거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페어런트랑 차일드 데이터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차일드 데이터에 페어런트 2 데이터에 평균에서 뺀 데이터를 제곱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평균이랑 가까이 있는 가운데 있는 데이터들은 제곱을 해도 크게 커지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평균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하면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조금은 더 값이 커지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뒤에 값을 넣어줬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포뮬라를 적어주고 이제 플라팅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곡선이 돼 있죠. 이제 리니어 모형으로 이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로에스로 똑같은 방법으로 앞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추세선을 그리면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렸는데요. 네, 이렇게 로에스 추세선이 그 넌리니어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이런 방법으로 추세선 그러니까 어떤 뭐 논문이나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로에스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변수가 이제 연속형이거나 아니면 연속형 범주형일 때 그때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제 독립이거나 아니면 선형적으로 콜릴레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단조 증가, 단소 감소 일때 우리가 콜릴레이션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콜릴레이션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릴레이티드 됐다거나 아니면 어소시에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처럼 이제 콜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값들을 보면 명확하게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때만 값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선형이 아닐 경우에는 다 0이죠. 네, 이런 걸 참고를 하셔서 콜릴레이션 코에피션트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선형에서 그 패턴, 그 추세선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프로브럼들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실 게 그러니까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그 두 변수가 모두 다 범주형일 경우에 그 범주형일 경우에 그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어떻게 정량화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크게 보면 서머라이즈 된 데이터와 언서머라이즈 된 데이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뒤에 가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하나는 그러니까 카운팅 데이터고 하나는 카운팅이 되지 않는 데이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보통은 이 컨틴전시 테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컨틴전시 테이블은 이제 두 변수일 경우에는 투웨이 컨틴전시 테이블이 되겠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변수가 두 개의 범주로 나눠져 있고 다음에 또 다른 변수가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안전벨트 매는 습관이 아이들의 안전벨트 매는 습관과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만든 컨틴전시 테이블이고요.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이제 방법은 이제 이렇게 R 바인드를 써서 하거나 C 바인드, 그러니까 R 바인드라면 이제 로우를 바인딩 하는 거죠. 그래서 56과 8 이 두 개의 벡터를 두 개의 값을 하나의 벡터로 묶고
또 2와 6 두 개의 값을 하나의 벡터로 붙여서 바인딩을 하면, 로우를 바인딩을 하면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는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컬럼을 바인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적은 개수의 값들은 매트릭스를 써서, 매트릭스 56, 28, 16인데 그 매트릭스라는 함수는 위에서 아래로 가요. 위에서 아래로 글씨를 채워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가서 아래로. 그래서 56, 28, 16이 이런 식으로 적어지고, 그리고 각각의 이름들을 이제 부여를 하면 되겠죠. 콜네임이나 로우네임스로. 같은 방법이고요. 좀 다르긴 하지만 표현하는 게 어쨌든 컨틴전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름을 명시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머라이즈 된 데이터죠. 왜냐하면 카운팅이 이미 돼서 데이터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unSummarize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범주에 있는 데이터들을 카운팅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 앞에서도 몇 번 썼지만 이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드라는 거는 어떤 학생들의 이제 지난번 학생 성적,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본 성적이죠. 이게 이제 변수가 두 개가 되겠고, 두 개 다 범주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각 범주마다 얼마나 그 빈도수가 있느냐, 이거를 카운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부터 F까지 해당되는, 그러니까 프리비어스 시험과 지금 현재 본 시험이죠. 그게 각각의 범주에 몇 명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지, 둘 다 A를 맞은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쓰면 두 개의 범주 변수를 테이블이라는 함수에 넣어주면 이런 컨틴전시 테이블을 만들어준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런 컨틴전시 테이블을 가지고 어떻게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정량을 할 거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인데, 그것을 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주변 분포,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고, 또 하나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겁니다.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마지널이라는 거는 이 테이블에서 페어런트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어런트 중에 안전벨트를 한 사람이 몇 명, 여기는 66명이 되겠죠. 64명이죠. 하지 않은 사람은 18명. 이렇게 한 변수에 대해서만 보는 게 마지널이고, 컨디셔널은 이 픽셀, 이 셀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들의 어떤 생김새죠, 분포. 이 로우썸스는 앞에서 이제 그 그레이드, 프리비어스랑 현재 그레이드를 테이블로 만든 이 myTBL, 요걸 가지고 코드를 보면, 로우썸스는 로우를 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로우를 썸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썸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기능을 함수로 이제 마지널 테이블이라는 똑같은 값이 나오죠. 대신에 이제 마진을 로우는 1입니다. 그러니까 행렬로 생각하시면 1, 2 행렬 이렇게 하시면 1은 그러니까 로우죠. 그리고 컬럼 썸은 각 컬럼을 썸을 하겠다는 얘기고, 마진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그 두 개,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이 마이 테이블 요거는 어떤 패턴이 있나요? 네,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원래 잘했던 애들은 원래 잘하는 거고 못한 애들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건데,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는 두 개의 변수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데, 마지널 디스트리뷰션만 봐서는 그걸 잘 모르겠죠. 당연히 이제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분포가 돼 있는데, 비슷한 분포라 어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기에는 아직은 정보가 부족합니다. 네, 조건부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 분할표에서 하나의 로우에 대해서 다른 로우와 비교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분포라는 얘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그 형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확률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 어떤 값이, 확률 같은 경우에는 확률은 정해진 값이 아니죠. 정해진 값이 아니라서 어떤 값을 가질, 말하자면 여러 개의 값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확률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값이 갖는 어떤 형태, 데이터의 형태가 분포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뒤에서 다른 챕터에서 아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건부 분포,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는 페어런트가 안전벨트를 맬 경우에 그 조건에서 이게 주어져 있을 때 차일드가 벨트를 맬 확률, 그래서 마지널 분포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그 조인트 분포를 마지널 분포로 나눠주면 되는데, 조인트 분포는 제가 앞에서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조인트 분포는 이게 조인트 분포죠. 차일드랑 페어런트가 둘 다 버클을 맬 확률. 그래서 이 분포를 마지널, 아까 계산했던 마지널 분포로 값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컨디셔널 확률이 되는 거고요.